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버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일단은 출입금지. 뭔가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 출입금지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리버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리버님? 저 지금 창고에 있어요. 창고요? 어디 창고요? 그 회사 창고요? 네, 근무하는 곳 창고에서 아, 원래 이 시간까지 근무하세요? 제가 야간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신 거예요? 네네.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리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출입금지라고 하셨어요. 네네. 출입금지, 어디서 겪은 일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제가 PC방 야간 알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PC방 야간 알바하는데 출입금지 했던 곳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때는 제가 4년 전 부모님께서 저의 독립성을 키워주겠다는 명분으로 제 미성년자 딱지를 막든 저한테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어이구야. 당시 대학교도 안 갔었고 할 것도 많이 없었던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알바가 PC방 야간 알바였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PC방을 심야 시간 때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로망도 있었고, 그리고 PC방 야간 알바들 보면 막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꿀알바 같은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저를 채용해 주시고 그렇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알바 첫날 교육을 한다면서 사장님이랑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 사장님은 30대 초반 정도의 굉장히 젊은 분이셨고 좀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편이어서 같이 담배도 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금방 친해졌어요. 뭐 그렇게 조금의 담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할 거 없이 놀면서 꿀 빠는 모습을 생각한 저의 환상은 처절하게 무너졌죠.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기본적인 자리 정리부터 시작해서 바닥 청소, 튀김기 청소, 주방 정리, 식재료 소분, 뭐 정리랑 청소는 기본이고 손님들의 연달은 음식 주문으로 인해서 좀 멘붕이 온 거예요. 네.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좀 좋은 분이셔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좀 익숙해지겠지 생각을 하면서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이랑 그날 끝나고 PC방에서 막 게임도 몇 판 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같이 근무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낮에도 근무를 하세요. 예. 원래는 낮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거절을 했죠. 피곤하실 것도 같고 사실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은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야간 알바라고 하니까 좀 왠지 모르게 스산한 기분도 있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PC방이 주간과는 다르게 야간은 좀 조용하고 그리고 기계가 막 우웅 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건물 자체도 조금 오래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서 주는 좀 공포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포감을 떨치려고 일부러 막 신나는 노래도 틀어놓고 막 친구랑 전화도 하고 이러니까 그 공포감도 좀 익숙해진 건지 일이 익숙해진 건지 그렇게 몇 달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몇 달을 일하면서 느꼈던 건 바쁜 일만 끝나면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좀 많다는 거랑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PC방에 침투를 한다는 거. 몰래 성인인 척. 네. 아빠의 아이디를 막 빌려오기도 하고 형 아이디를 빌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좀 쫓아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일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좀 일이 편해질 때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걸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예.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청소를 하면서 봤던 좌석의 맨 끝자리 옆에 있던 출입금지라 쓰여있던 철제문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다니는 그런 통로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너무 생뚱맞게 철제문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여서 전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기 있는 저 문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잠깐 얼굴이 굳어지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원래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단 통로인데 안 쓰는 통로에서 막아둔 거야. 라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그냥 그렇구나. 뭐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 라고 하면서 돌아서를 했는데 사장님이 나지막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긴 절대 들어가지 마. 헐. 왜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침착하고 낮게 깔린 사장님의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다 보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냈어요.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오히려 사장님의 행동 때문에 구문이 더 미친 듯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제가 평소에 호기심도 좀 많은 편이고 궁금한 건 못 참고 사는 성격이라 무시하고 확 들어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차마 무서워서 그럴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만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 새벽 3시쯤에 철제문 앞으로 제가 천천히 다가섭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문고리를 확 돌렸는데 예. 잠겨 있었어요. 아이고. 긴장한 게 너무 무색하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출입 금지라 써놨는데 열어놓는 것도 웃기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실망을 한 상태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문고리를 돌리면 안 됐었어요. 그때부터는 PC방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일하던 중에 갑자기 정리해뒀던 뭐 라면이라던가 캔 음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일쑤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매일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찝찝한 기분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사용 중이던 저기 모니터가 갑자기 번쩍하고 나가더니 그대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PC방이 좀 오래돼서 장비가 좀 노후됐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가끔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카운터에서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 여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끽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어서오세요 라고 대답했는데 뭐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든지 오.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4번 자리에서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뛰어가 보면 뭐 아무것도 떠있는 게 없고 분명 좌석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이야. 뭐 이런 소리가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피곤해 잘못 들었나? 뭐 잘못 들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는데 근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노래를 틀어뒀던 그 스피커가 있었어요. 스피커의 볼륨이 최대 볼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버퍼링이 난 듯 오류처럼 반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뭐 자오가라고 하면은 자오가 이게 계속 겹쳐서 예. 반복돼서 들리다 하울링이 들리고 갑자기 뚝 스피커가 끊기더니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어요. 저는 그 상태에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몇 초가 지났을까 그 정막을 뚫고 어떤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무언가가 긁는 소리였어요. 예. 그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너무 뛰쳐나오고 싶은데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공포감이 좀 극한으로 치닫혀지니까 좀 더 침착해지더라고요. 예.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소리의 근원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무작정 소리가 들리는 곳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따라서 도착했던 곳은 네 맞습니다. 그 출입 금지 글씨가 붙여져 있는 철제문이었어요. 오, 예.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고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가 문을 발톱으로 긁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안도감이 들면서 그냥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들어가서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고 이걸 구해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그냥 문을 열어볼까? 라는 생각이 같이 든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문고리를 들렸는데 힘없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 굳게 잠겨있던 문이요. 문을 여는 동시에 무언가 긁는 소리는 뚝 하고 멈췄고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안에는 깜깜했는데 계단이 위아래로 나 있었고요. 뭐 몇 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았던 듯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은 그런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도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휴대폰 후레쉬로 계단을 비추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반층 정도 올라갔을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는 기괴한 소리가 의자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녹슨 쇠부품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던 발걸음을 멈추고 후레쉬를 천천히 올려서 위층을 비췄습니다. 위층의 계단 끝에서 무언가가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비상구 표시로 되어 있는 초록 불빛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무릎을 껴안고 쪼그려 있는 듯한 실루엣이 비추는데 뭔가로 막 덮여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자세히 다가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미 공포감에 다리는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고요. 들리던 그 기괴한 소리는 그 형태가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괴한 소리가 멈출 생각은커녕 이제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뚝 소리가 멈추고 제가 그 형태에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는데 그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예? 정확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변 시야가 점점 트이고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좀 눈이 익숙해지잖아요. 어두운 부분에 있는 것도 점점 잘 보이게 되는데 얼굴을 보게 됩니다. 눈은 흰자가 없이 검은색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요. 거의 없다시피 코는 눌러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절 보면서 씩 웃고 있는데 그 입이 어딘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찢어질 듯 웃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괴물 같은 형태였어요. 약간 그 옛날에 장산범 아시죠? 예. 그것처럼 몸이랑 얼굴이 먼지로 떡이 진 털로 이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성별을 알 수 없을 만큼 얼굴도 너무 뭉개져 있었고요. 그 소리가 다시 그런 소리가 다시 나더니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식은땀이 뻘뻘뻘 나기 시작했고, 머리로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는 거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나기 시작하고 막 몸은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때마다 뭔가 까드득 까드득 되는 관절이 뒤틀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끼기끼기 거리는 그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부 일어섰을 때 갑자기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머리를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 끼기끼기 하는 소리는 어느새 거의 꺽꺽대는 듯한 소리가 됐고요. 숨이 넘어갈 듯이 약간 이런 소리로 변해 있었고요.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았고, 이제 그러다 공포감도 좀 익숙해지는 듯한 건지 몸이 점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발이 싹 하고 피가 돌아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한쪽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여보고 눈은 거기서 떼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지 빙글빙글 돌던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대로 위험하겠다 싶어서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시에 그것이 까드득대는 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몸이 제대로 안 풀린 건지 다리에 그만 힘이 풀리면서 계단에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어요. 제 코앞까지 그건 다가오고 있었고요. 정말 체감상 한 0.5초 만에 초인적인 힘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거의 기다시피 네 발을 뛰쳐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에 등을 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문을 2번 쿵쿵 치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몇 초가 좀 흘렀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다시 문을 열 용기는 절대 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하고 주저앉아버렸고 눈물만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뭐 그거의 정체는 뭐고 여기에 왜 이런 게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직감에 머리를 스쳤고 사장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존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린 주문이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로 카운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주문이 3개 정도가 밀려 있었어요.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싶어서 시계를 딱 봤는데 정작 지난 시간은 한 20분 정도?
정말 안에서는 1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 손님이 밀린 주문이 오지 않으니까 카운터로 왔는데 이제 먼지만 가득 뒤집어 쓴 저를 보고서 조용히 자리에서 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먼지를 좀 툭툭 털고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거의 뭐 혼이 나간 상태로 그냥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게 일이 끝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날이 밝고 점점 손님도 한두 명씩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건 좀 사라지고 그렇게 오전 알바를 교대 후에 긴장이 좀 풀려서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오후에 오실 때까지 저는 카운터 앞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던 저한테 사장님이 와서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리바야 왜 이렇게 자고 있어? 퇴근 안 하고. 사장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 물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저를 보더니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서 놀라면서 물은 거죠. 저는 서운함, 억울함, 무서움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거의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제 꺽꺽대면서 사장님한테 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애들처럼 우는 거예요. 일단 사장님께서 진정하고 말하라면서 그 물을 저한테 주고 제가 좀 진정을 한 상태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얘기를 다 들은 사장님이 제 등짝을 한 대 팍 때리면서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들어가서 이 밥팅아 뭐 많이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도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네 이러는 말과 함께 어딘가를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저한테는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그 다음날 밤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날은 출근을 못했고 다음날 밤에 다시 출근을 했을 땐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저랑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사장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5년 전 여기를 처음 인수하셨을 당시에는 저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으셨대요. 나무문 하나에 그냥 부적만 하나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사장님은 미신, 뭐 귀신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성격이셔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냥 부적을 떼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부도 들여다봤는데 그냥 안 쓰는 비상계단 같은 통로가 나와서 건물 내에 쓰지 않은 통로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닫고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장님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사라는 건 일명 오픈빨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하루하루 적자만을 찍는 거예요. 분명 잘 정리해둔 물건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 제품이라서 이상이 없을 만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게 갑자기 대량으로 고장이 난다던가. 그렇게 사장님이 야간에 혼자 근무를 하고 계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손님은커녕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그런 가게에서 매장 정리를 해야겠다. 그냥 오늘은 접고 집에 가서 쉬자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청소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문이 끽 소리를 내면서 힘없이 열렸답니다. 문고리가 고장났나 싶어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문에 다가가는데 바로 제가 들었던 삐걱대는 소리. 예. 뭔가 녹슨 쇠가 뒤틀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장님도 들어가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안쪽을 이렇게 비추셨대요. 근데 올라가는 계단 쪽에 뭔가 엎드려 있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사장님이 핸드폰 액정 밝기가 아닌 후레쉬로 변경을 했고 제가 봤던 그게 잔뜩 웅크린 상태로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까딱 까딱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끼익 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요. 사장님이 그것을 보고 바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사장님이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때 사장님이 일단 이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렇게 문을 닫으려는데 그게 미친 독도로 문에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문은 닫았는데 안에서는 미친 듯이 쿵쿵대고 나무 문을 막 긁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가량을 그렇게 문 앞에서 대치를 하면서 막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소리가 멈추고 사장님은 우선 가게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뛰쳐나가대요. 가게고 뭐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밖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면서. 그렇게 해가 좀 뜨고 날이 밝아오니까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셨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당장 뜨고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고 싶은데 당시 사장님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
들어오셨대요. 사장님이 빛을 내서 겨우겨우 차린 이 PC방을 이 조건보다 좋은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었고, 단골 손님이 조금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 어디론가 가기에는 또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당시에는 귀신이란 건 없고 미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장님은 이때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기 시작해요. 신당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렇다고 할 성적을 별로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 라는 생각에 어느 신당에 딱 발을 디뎠는데 무당이 한 분 딱 보이시더래요. 정말 잔머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뒤로 머리를 쪽집고 있었고요. 청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된 한복을 입고 한 40대,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아주머니셨다고 해요. 그 뒤로 재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움츠러들어서 신당에 딱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장님께 딱 한마디를 합니다. 장사 접어. 사장님이 네? 라고 되물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해요. 장사 접으라고. 너 거기서 계속 일하면 죽어. 여기다 싶었던 사장님은 계속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는데 그 무당이 네 가게에 있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얻은 가게인데 접을 순 없다. 이렇게 한참을 무당이랑 실랑이를 좀 하다가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잘 자던 귀신을 네가 깨웠으니까 한 알만도 하지. 그러니까 부적을 왜 떼? 이러면서 버럭 화를 냈대요. 처음에 인수받고 그 나무 문 앞에 있던 부적, 그걸 사장님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떼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사장님이 가게를 그만둘 순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면서 그 무당한테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무당이 혀를 한번 짧게 차더니 우선 문부터 바꿔 튼튼한 문으로. 근데 자기는 거길 들어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문을 바꾸려면 문을 다시 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는 순간 무당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바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렇게 사실 좀 반신반의라 하면서 일요일 오후 1시가 됐고 사장님은 업체를 불러서 문 교체를 시작했어요. 나무 문을 뜯어내고 철제로 되어 있는 튼튼한 문을 뜯어낼 땐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대요. 다시 또 보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정말 먼지만 덮인 계단만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문 교체가 끝나갈 즈음엔 무당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잘 달았네. 잠금 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쪽에 달아 라고 했대요. 무당은 그렇게 말을 하곤 문 안쪽에서 뭔가 분주히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계단 앞에서 부작 한 장을 태우고 나오셨다고 해요. 사장님이 좀 궁금을 하니까 문 안쪽에서 뭘 하는 거지? 했던 사장님이 안쪽을 딱 들여다보셨는데 문 한쪽이 빼곡히 부장으로 덮여 있었대요.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열지만 않으면 별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으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사장님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좀 무겁고 축축했던 공기가 약간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튼 것 마냥 상쾌하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한테 연신 꾸벅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에 출입금지란 글씨를 써서 붙여놨다고 해요. 사실 손님들이야 그런 문에 관심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 뭐 열어볼 시도조차 안 했고 다른 근무자들도 경고는 했긴 했지만 지금까지 열어봤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처음이 저였다고 해요. 다행히 그 뒤로 바로 그 무당한테 연락을 드려서 조치는 취해뒀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도저히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달까지만 일을 하게 돼요. 사장님이 편의를 받아서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백수 생활을 하니까 좀 많이 괜찮아지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무서운 걸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존재였는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던 건지는 전 아직까지도 몰라요. 좀 찝찝하게 끝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세히 알아볼 만큼 제 멘탈이 강하지도 않았었고 뭐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기억에서 잊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존재가 도대체 뭘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나가고만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지 왜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긴 거를 다시 한 번만 정확히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한번 유추는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얼굴에는 털이 없었고요. 이제 머리라고 하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먼지랑 뭔진 모르겠지만 떡진 털이 온몸에 전부 덮여 있었어요.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사람 같은데 또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였고, 눈은 흰자가 없이 그냥 까만색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고, 코는 그냥 완전히 누가 뭉개놓은 것처럼 거의 없다시피 뭉개져 있었고요. 입은 조금 뭐 찢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저를 보면서 씩 웃고 있던 그 모습만 아직까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냥 한번 유추만 해보자면 일단은 짐승화가 된 악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악귀들 중에서도 자꾸 나쁜 짓을 계속했던 악귀들은 짐승처럼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악귀라고 해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널 죽일 거야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네네. 짐승 마냥 막 생각조차도 없고 단순히 목격한 내가 쳐다본 저 상대를 죽여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진 귀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지 않을까도 싶네 보니까. 방금 좀 소름 돋았어요. 왜요? 와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싹 쏟아졌어. 일단은 리버님께서 네네.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목격을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도 네네.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리버님.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성대모사를 배우셨나요? 혹시 어디서? 효과음 같은 거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타고나셨네. 진짜로 시들모에서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셨던 분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과음을 잘 내세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소리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끼익끼익 소리가 났어요가 아니라 끼익끼익 이렇게 해야지 듣는 분들은 더 상상이 잘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서도 그 소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소리였던 것 같다라고 요청을 해본 거지. 정말 그냥 사람이 낼 수 없는 듯한 소리?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니까 너무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분이 리버님이 리버 소리가 났다고 비슷하네요. 리버 소리랑 스타크래프트 리버 소리랑 비슷하네요. 잠깐만 어떤 시청자분이 또 유추를 한번 해주셨는데 혹시 불에 탄 네. 느낌이었나요? 아니요, 불에 탄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떡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어두웠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얼굴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불에 탄 느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털로 덮여 있었던 거랑 떡져 있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안 씻어서 뭔가 그런 느낌이기도 했고요. 안 씻어가지고 떡졌네. 털이 털 관리를 안 했네. 그러면 요 PC방 정확히는 네네. 모르겠지만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세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뭐 경기도 성남입니다. 가깝네? 우리 집에서? 더 이상 파진 않을게요. 아직도 장사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접으셨어요. 접었어요? 네, 지금은 딴 곳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 한번 내볼까요? 근데 경기도 성남 어디? 그건 얘기 안 되겠죠? 아무래도 딴 곳도 그치. 왜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도 성남 전체 PC방을 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출입 금지 찾으려고. 그럴 수 있어. 맞아. 딱 여기까지. 경기도 성남. 어차피 성남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버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전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존재가 PC방에 있을까는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다른 곳도 아니고 뭐 어떤 산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곳도 아니고 왜 하필 PC방 비상계단 쪽 그런 쪽에 있을까. 야 이거 참 알 수가 없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리버님이 묘사한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어떤 귀신인 것 같다, 어떤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존재인지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PC방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